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고배당 단통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 환수.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12월 28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마를 하고서 느끼신 점이 뭐예요?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겁나게 들어오고 터칠 때는 아예 인기만, 마지막 경주에 강나루가 빠졌잖아. 야, 거기에서 강나루를 빼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여태까지 동절기 경마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 동절기 경마가 좀 시작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절기 경마라는 건 뭐냐면 컨디션의 난조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지멋대로 타버린다고. 왜냐하면 기온 저하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기온 저하가 가장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전에 뭐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기마들의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부진마들이 반대로 또 컨디션이 올라와 가지고 선절을 하는 그런 경마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절기 경마 뭐냐, 지멋대로 경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디션에 의해서 이 승패가 좌우된다는 얘기는 인기마가 인기마로서의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인기마가 들어오고 어디서 빠지느냐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이런 게 배당만 노린다고 될 게 아니라 저배당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 이렇게 되면 배당을 노리는 사람도 맥을 못 치고, 또 그렇다고 저배당만 또 맞췄다고 해서 이겼다는 얘기도 못하는 경우가 나거든. 고배당을 맞춰줘야지, 섞어줘야지 그게 이기는 경마지. 저배당만 맞춰가지고 세 방 때려가지고 저배당 맞춰가지고 뭔 이기긴 개뿔을 이겨요. 그런 경마를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서로 누구든지 이길 수 없는 경마가 만들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마, 이 동절기 경마를 하게 되면 선택의 변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경주를 압축을 하고 또 선수로 뛸 수 있는 경주를 줄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겨나갈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고배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배당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저배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배당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노리는 마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하는 쪽에 여러분들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 왜냐하면 정경주를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잖아. 이러다 보니까 경마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절기 경마 특히. 그러니까 그런 변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경주수를 줄이거나 내 배팅액을 줄이거나 뭔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기기 힘들다. 자, 하나하나 경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과 부산이 골고루 터질 수 있는 경주는 터지고 안정적인 흐름의 경주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 경마 승부처부터 공지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 경마 승부처는 3경주, 9경주, 10경주. 자, 그 다음에 부산 경마 승부처는 5경주와 6경주. 서울 경마 승부처는 3경주, 9경주, 10경주. 자, 부산 경마 승부처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편성에서 이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3번 노드 투 히트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이 분석하는 방법도 제가 동절기 경마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어느 마필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3번 노드 투 히트를 이편성에서 빼기가 힘들어. 그러면 오늘 강나루가 빠졌듯이 3번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3번이라는 말이 이편성에서 팔리는 이유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종반 지구력에 대한 2%의 부족을 보여주는 그런 마필이지만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주행검사 때는 그래도 우수한 취입력을 보여줬고 데뷔전에는 또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으니까 나름 앞뒷방을 다 갖고 있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3번이 팔리는데 여기서 이런 말들이 빠져버리면 거기서 이제 골 때려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마필들에 대한 대안마가 누구냐? 바로 10번 그린재킷 같은 마필이에요. 이게 신마인데 500kg대의 큰 체구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종말 탄력 겸비한 모습이라 데뷔전 시 어느 정도 선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빠지고 이런 마필들이 옆구리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이제 뭐 터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배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동절기 경마는 대가리를 선정을 했으면 이 대가리가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우선적으로 항시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야, 이게 빠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말이 3번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빠질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먼저 이 봄철이나 여름철이나 가을철 경마는 하고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절기 경마는 항상 대가리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동절기 경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항상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든. 그러니까 3번은 일단 가져가고, 외관 상황대로 팔리는 말이 1번 파두슈발이란 마필이거든요. 자, 이 파두슈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선임력과 더불어 취임력이 우수하니까 당연히 이 편성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3번, 1번은 사실상 기본 막권이자 중심 막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니까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여기에 한 마리는 누구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못 맞히는 거야. 못 맞히는 거라고.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접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2경주.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마필은 10번 은빛 유혹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이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냈던 마필이에요. 자, 그것도 데뷔전에서는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금강경주 시에는 그래도 양호한 취입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선행을 못 갈 수 있더라도 선입 최적 정계 내지는 선행도 가능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말이고, 종반 뚝심 측면에서 밀리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응주력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승을 하지 못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조교 강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조교라는 건 맞춤 조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교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시면 안 돼. 아니, 사람으로 딱 비교를 해볼게요. 체구가 작은 사람이고 힘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막 역기를 들게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람직한 운동이야? 아니, 베리베리한데 그 사람은 스피드로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인데 그런 사람한테 막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뭐 역기를 들게 하고 빡세게 막 훈련을 실시하고 이러면 원래 힘이 없는데 그렇게 에너지 소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뻑조격 하나 가지고 가부하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잖아. 훈련할 때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10번 이 은빛 유혹 같은 마필은 430kg대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조교보다는 페이스 조절에 템포 조절에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항상 조교라는 건 그 체형에 맞는 조교, 맞춤 조교를 했느냐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지 조교량이 많고 적고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10번은 뭐 그렇게 뛰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더 가져간다면 8번 파워풀 프라도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출인 연보도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가장 뭐 이상적인 경주력 상승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8번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10번, 8번은 이번 경시 기본이자 중심이다. 자, 한 마리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 이번 이 경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강타쌤의 일요경마 첫 번째 오전장 승부처입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이자 오전장에 요거 하나만 승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동절기 경마는 항상 인기 1위 말도 잘 빠지지만 똥탕 말도 잘 들어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똥탕 말은 뭐야? 똥말인데 그냥 쏙쏙 그냥 끼어들어오는 말들 있잖아. 그런 말들이 또 선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런 현상이 모두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컨디션 난조에 따른 이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기 많은 컨디션이 나쁘고 똥탕 많은 인기 컨디션이 좋아서 얘는 입상을 하고 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끼리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끼리가 많지 않은 대신에 삼복은 항상 고기에 똥탕말이 하나가 끼어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삼복배당은 또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경주를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절기 경마의 특징은 똥탕말이 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똥탕말이 들어오면서 인기마가 들어오면 그냥 끼어 들어오는 거고 아예 인기마가 다 부러져 버리면 구구가 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똥탕말을 잡고는 내가 포인트를 인기마로 포인트를 잡을 거냐 아예 인기마가 불안하다고 그러면 그냥 전부 다 터지는 말로만 잡아가도 나쁜 전략은 동절기 경마에선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능력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가 않으니까. 자, 이번 경기는 소주값 승부처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번 파워풀 나이트 이런 말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의 대가리급으로 팔리는 마필이지만 마필 자체가 취입 일변도예요. 취입 일변도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사실상 1400경주에 레이스 흐름이 느린 편성의 상똥말 경주에서 1번을 그래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스 자체는 취입이기 때문에 사실 빠져도 할 말 없는 마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간다, 인기마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취입형 인기마부터 빼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1번을 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지만 취입 위주로 해서 약간의 불안 요소는 안고 있어서 대가리로 가져가지도 않고 그야말로 보험 처리용으로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1번이라는 말이 이 편성에서 센 말이 아니라 부러질 수도 있는 유형의 마필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번은 그래도 빼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져가지만 이래저래 뭐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3번이 원모 타임입니다. 그 데뷔 후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점을 찍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누가 보더라도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근간의 선취 입력도 나쁘지가 않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도 우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력이 계속적으로 향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선행력에서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3번이라는 말이 이번 경시 강력하게 팔리는 마필이고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해 볼 수 있기는 한데 얘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가져가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번 경시 인기마로 팔리는 1번, 3번은 그래도 배팅권에 난착을 시킨다. 자, 얘네들을 바닥에다 깔고 가는데 현장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1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요즘 경마는 현장 컨디션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렇지만 1번, 3번은 가져간다. 자, 바닥에다 깔고 가져가고 축마 자체는 완벽한 배당마를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절기 경마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축마를 배당마로 가져가는데 저는 지금 1번, 3번 인기마를 가져갔잖아. 그럼 얘네들 중에 한 마리가 빠져가지고 배당, 보병, 배당마나 보병마나 이렇게 매치가 돼버리면 그냥 999 터져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중에 하나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배당마를 놓고 때리는데 인기마 2두를 가져갔고 하나는 보병마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는데 현장에서 약간의 체킹 포인트는 갖고 가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은 노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편성은 그런 부분에 조금 착안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인기마가 빠질 수 있는 여지도 두 가지 예상을 항상 적어 갑니다. 승부처에서는. 그래가지고 인기마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항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동절기 경마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가 많으니까.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전력미숙의 신발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성입니다. 3번 벙커 버스터라는 마필. 왜 내가 7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인지 보여준 선행력도 우수하고 종반 탄력도 상당히 우수해 532kg대의 체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선행력이 우수하고 나름 취임력도 겸비한 모습을 주행검사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야, 이렇게 큰 체구를 갖고 있는 그것도 순마리. 와, 이 정도면 뭐 잠재력 측면에서 3번 벙커버스터가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상대적인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 다음에는 9번 BK 하이어라는 마필입니다. 마방과 등짝이 좀 불안합니다. 마방과 등짝이 좀 불안한 요소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는 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승부 의지가 이게 신마 승부율이 좀 약한 마방이야. 그래서 마방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잡아 빼는 짓을 하지. 아니 뭐 2조가 명문 마방도 아니고 막말로 이 말을 맡겨준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상급 수득을 해야 되는 말이 그런 입장인데 되는 말을 자꾸 승부를 기피하고 이런 습관을 가진 마방에는 제가 마주라면 그런 마방 나는 말 안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 생각대로 인생이 돌아가냐고. 그래서 명문 마방이냐고. 왜 승부를 회피해. 자, 이 9번이라는 말은 주행검사시 모습과 결과보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주행검사 때 모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필의 생김새라든지 주행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잠재력을 비추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줬는데 과연 어떤 승부 의지를 보여줄지 그 부분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9번은 상당히 좋게 본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3번, 9번이 기본 막건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에 한 마리만 더 붙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호제 4경주. 자, 이 편성도 과연 어떤 말에게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의 축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배팅의 축으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바로 10번 더썸 불사조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에서는 선취입력 모두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다음 경주에서 농협회장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서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하지만 뭐 선행력의 우수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말이고 또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의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라 저는 10번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그래서 10번은 인정을 하고 가는 마필입니다. 자, 다음으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8번 영광의 스카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좋게 봐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12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는 마필이라 8번도 10번과 거의 동격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마필들이 삼상의 대가리라고 두 마필을 모두 읽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마리만 더 붙이면 되는 경주.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편성도 나름 배팅권의 충마가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죠. 바로 11번 하이비티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선행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종반 탄력이 베스트는 아니고 2%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경주 시에 보니까 추임력도 어느 정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뭐 지금의 컨디션이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11번은 상대적인 배팅권의 우수함을 가져볼 수도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당연히 가져가는 마필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제 7번 퀸 퍼펙트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팔립니다. 7번 퀸 퍼펙트가. 근데 이 마필은 취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안정된 3착 정도로는 봐줄 수 있지만 베이스 자체가 취임력의 우수함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사실상 조금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나마도 기대치를 갖는 것은 직전 이전째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던 마필이라 요 마필을 빼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 조금 불안한 요소는 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인데 또 의외로 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줘서 더 뛸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11번, 7번은 기본 막권 내지는 중심 막권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한 마필은 약간의 배당권 전력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딱 3마리로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금적산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면 과히 배팅권에 충만하고 하더라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에도 선행도 가능하고 종반 추임력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배팅의 축은 11번 금적산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9번 타이거 로이라는 마필입니다. 타이거 로우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계속적인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9번 타이거 로우가 가장 그래도 강력한 후착 마이면은 분명해요. 그래서 요 마필도 기본적으로 안정된 선행력과 더불어 안정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추임력이 상당히 우수하죠. 기본적인 선임력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편성을 선행을 갈 수 있는 11번 금적산과 안정된 선임력과 추임력을 겸비한 9번 타이거로우가 기본 막권으로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저는 터진다 쪽으로 각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똥탕말이 하나 붙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야, 이런 경주는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냄새가 난다니까. 얘가 헷가닥을 할 것 같거든.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헷가닥 단독 선행인데 왠지 모르게 찝찝한 구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아예 이런 말을 대가리로 놓고 여기에 또 한 마리를 이렇게 붙여서 삼복으로 때릴 수도 있는데 이게 대길이긴 대길인데 저는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한 구석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누가 보더라도 11구거든. 강나루가 안 들어오는데 이런 말이 빠지는 게 뭐가 이상한 거냐고. 강나루 편성에서 강나루가 빠지는데 오늘 토요 11경주에서 빠졌는데 이런 말이 빠지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의심이 가면 배팅을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맞추려고 하면은 내 대가리로 전봇대를 때려 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내 대가리만 깨진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무모한 거라고 그런 건. 좀 이상하면 안 하는 방법밖에 없어. 제가 봤을 때. 자,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도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데 어떤 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경주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거든.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서 두 가지 유형을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3번 근황투리거든. 3번 근황투리를 놓고 때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배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3번이라는 말이 능력상으로는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고 기본적인 선행력도 갖고 있어서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주니까 선취인력을 모두 겸비했다는 측면에서 3번을 놓고 때리는 게 누구나가 경마인이라면 가장 기본이다. 그런데 대가리가 아닌 것처럼 입상을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러면 3번이 빠지면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든 다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 뭐 4번 같은 건 뭐 당연히 빠지는 거지. 3이 빠지는 판에 얘가 대가리예요. 얘가 대가리라고. 그러니까 이 경주는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혼전으로 갈 것이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3번만 대가리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4번부터 뭐 이런 말들은 들어와도 그만이고 안 들어와도 그만이고 나머지 마필들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의 입상 확률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기마로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에서 터지는 전략으로 후착 대 반란의 경주로 해서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3번을 단톡으로 때리고 나머지 배당마를 가져가서 아예 터지는 쪽으로 갖고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왜? 나는 이런 경마를 되게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오늘 경마 같은 경우도 인기 3위가 들어오면서 꼬랑지에서 빠방 하고서 모두 배당마가 꼭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마에 대해서 어떤 경주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그 적응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꽂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야만 요즘 경마를 이길 수 있다. 자, 다음은 1호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주의 결론은 3을 대가리 놓고 때릴 거냐, 3을 바닥에다 깔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인데 저는 3을 반반입니다. 지금 입장에선. 자, 일단 7번 3정 스파이더입니다. 여기 대가리죠. 대가리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 편성에선. 7번 3정 스파이더가 이 취입력도 안정된 우수한 취입력을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 부족했던 선행력의 양상을 가져서 선입 최적 전개 외 종반 취입력 측면에서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7번 삼성 스파이더는 배팅의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은 11번 명진불패가 안정적이에요. 그나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마방에서 1번 우광명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필은 주행불안으로 인해서 지난번 경주 때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외측 사행기와 늑발 불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재검 때 보니까 여전히 선행력이 그다지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추임력 측면에서는 11번이 안정적이니까 저는 일단 7번, 11번을 기본 막건이자 중심 막건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한 마필 더 가져가는 전략. 이런 경마가 의외로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도 와장창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편성에서 대가리 놓고 때리는 말은 7번 퍼니와일드입니다. 퍼니와일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인기만. 얘가 스타트 타임이 13초 오니까 무조건 선행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짜놨을까? 나머지는 다 느려. 그런데 얘만 이래.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초반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경주가 어떻게든 대상 경주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해서 그렇게 보여준 건지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우라가 생기면서 그냥 자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말이 너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대가리예요. 왕대가리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7번을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류들을 보자 이거지. 제가 이게 왕대가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왕대가리인데 나머지 부류는 또 상똘마 경주야. 상똥말 경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7번을 인정을 하고 가더라도 후착에서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담고 있고 7번이라는 말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이 편성에서 혹시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마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 어느 쪽에서 터질지는 모르는데 7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착에서의 7번을 인정을 한다고 해도 후착 대반란이 예측되는 상똥말 경주에서 꼬랑제에서의 변수는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저는 3번 판타스틱 포스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안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왜냐면 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 상똥말에 들어가는 말이거든. 3번도. 그래서 나 이런 말을 안 보고 싶어. 굳이. 자, 그래서 7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가더라도 꼬랑제에서의 대반란이 불보듯 뻔한 경주다. 요 부분이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3조고 충마로 인정을 합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취인 여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당연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팔리는 마필은 1번이 행복의 여신이 팔리는데 저는 일단 얘만 축이라고 생각해요. 뭐 1번이라든지 5번이라든지 10번이라든지 8번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은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1번이 강력한 대가리가 아니라 2가 대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이 또 안 팔리는 마필들까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히려 5번이 스포르차는 괜찮게 봅니다. 얘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라서 의외로 얘는 좋게 본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만약에 기본 막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2번, 5번을 더 세게 보고 1번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는 현장까지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부러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 막건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오히려 2번, 5번 막건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자, 이번 경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마계부 승부처. 자, 999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9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충마 자체를 보병 배당마를 충마로 놓고 그 다음에 단통 자체도 누구를 가져가느냐? 11번 캡틴 다이아라는 마필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도는 모두 배당마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니까 충마가 보병 배당마라고 얘기했고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캡틴 다이아라는 마필인데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57.5kg와 지난번 경주 때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95는 입상이라서 직전 경주 시에 이미 나는 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11번을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지만 대가리로는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인기마들은 전혀 안 보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999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마계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호제 8경주. 자, 이번 경주는 배당으로도 한번 해보려고도 했었던 경주인데 1번 축배를 들어라, 3번 에이포스1, 그 다음에 8번 당대초월, 1번 3번 마필이 3강구도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2%가 좀 부족한 인기마들이야.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1번 3번 8번이 떡하니 보이는 편성인데 1번도 그렇고 1번 같은 경우는 약간 패턴이 좀 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능력으로 봤을 때 한 3위권 전력을 갖고 있는데 완벽한 대가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3번이 에어포스1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내서 요번에는 오히려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래서 선행 선입이 가능한 3번도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자, 외곽 게이트의 8번 당대 초월입니다. 자, 지난번에 급하강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8번도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8번이 모두가 인기만 3강 구도로 팔리는데 얘네들을 의도적으로 바닥에다 깔아놓고 까는 이유는 뭐예요? 바닥에다 까는 이유는 당연히 모두가 하나 이상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번 경기는 충마 자체를 배당마를 잡고 가서 똥탕마의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역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지금부터 3개 승부처를 연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는 경주력이라는 부분으로 푸는 것과 포지션이라는 부분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석에 있어서. 경주력이라는 부분으로 하면 협의, 그러니까 좁은 뜻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포지션이라는 측면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광의, 넓은 뜻으로 우리가 풀어보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 경기는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12번 스마트 보스라는 마필은 사실상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1번과 더불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거든요. 얘도 선행할 수 있고 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거든.
그런데 1번 같은 말도 그렇고 사실상 12번이라는 말도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뭔가 2%가 좀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 마필들이 선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승급전을 치르는 1번이 셀 것이냐, 외관상으로 게이트가 있으니까 얘가 선행을 가면 얘가 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12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건 자체는 거의 비슷해. 그래서 편성상으로 봤을 때 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바닥에 깔고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12번만 깔고 갔어요. 12번만 깔고 갔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12번만 깔고 갔고, 그 다음에 1번하고 12번 이런 조합이 불안하고 4번 보령 라이트킨도 능력으로 보면 빼기가 힘든데 요번 파스는 조금 덜 보고 싶은 마필이야. 그래서 요번 경주는 충마 자체를 보병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그 다음에 단통도 완벽한 배당마를 가져가고, 인기마 중에서는 12번 스마트 보스만 가져가고, 나머지 한 마필도 실질적인 능력마를 가져가서 제대로 된 중고배당 단통을 한번 기대를 하는데, 경주력의 바닥을 두고 분석에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라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위주로 해서 한번 때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구경주입니다. 힘드네요. 자, 1호제 구경주. 자, 이번 경기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역시나 팔리는 마필이 6번 스피드잇, 그 다음에 9번 모덴 조크, 그 다음에 8번 모덴 조크, 그 다음에 9번 스타트랙입니다. 다 각각의 불안 요소가 있어. 얘는 가부중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6번 같은 경우도 선행을 갈 수 있는데 둘 간의 경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8번이라는 마필은 뭔가 결정력이 2%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6번, 8번, 9번이 3강 구도로 팔리지만 뭔가 하자 있는 인기마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하자마들이야. 그런데 레이스 흐름은 또 상당히 빠르거든. 그러면 편성 자체는 중상위급 편성이에요. 똥말 편성이 아니야, 이 편성은. 그러면 6번, 8번, 9번이 어쨌든 9번하고 6번은 선행 내지는 선입이 보장되어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6번, 9번은 뺄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요거에 대한 변수는 있을 수 있어도 6번, 9번은 경합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배팅 건에서 빼기는 힘들다. 그러면 불안한 3강을 바닥에다 역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아예 충마 자체를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역으로 공략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 한번 삼아볼 생각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기본적으로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배당마를 의도적으로 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0경주, 오늘 강타쌤의 마지막 승부처인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가감하게 999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마 중에서는 3번 플레인 크루저라는 마필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은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데, 저는 글쎄요, 대가리긴 대가리인데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저는 아주 세게 본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가져간다는 의미, 단통으로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빅토리 승부처는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말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고, 인기마 중에서는 3번 프로인크루즈를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2두도 모두 배당말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같이 끼어 들어오면 고배당 단통, 또 3번이 빠지면 999까지 기대를 하는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호제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7번 강풍마. 와, 지난번 경주 때 11번 크리논을 놓고 때렸는데 강풍마를 빼가지고 못 맞췄어요. 아, 진짜. 야, 뭐 여기 스피드형은 당연히 가져갔는데, 원평스톰하고 가져갔는데, 얘가 끼는 바람에, 이 강풍마가 끼는 바람에 쇼더리를 놓쳤던 경주야. 크리논을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자, 7번 강풍마는 저도 배팅의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59.5 상대적인 가부종을 달고 있었지만 얘는 인정을 한다. 근데 오늘 강씨가 마지막 경주에 7번 게이트에서 빠졌거든. 강나루라는 말이. 야, 이것도 이거 골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또 우연스럽게 강풍마 강나루네. 난 지금 떡 보고서 깜짝 놀랐네. 뭐냐 이거는. 이렇게 떡하니 보고서 깜짝 놀라는 그런 형국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뭐 빠지진 않겠지만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한 구석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해.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얘를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빼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조금 찝찝하기는 합니다. 찝찝하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7번 인정.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8번 원평스톤과 2번 너트프레이 같은 말은 안 봐. 이런 마필들은 저는 안 봅니다. 8번, 2번은 가감하게 자르고 7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59.5에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여기에 한 마리를 붙이고 나머지 한 마리도 능력말을 따라 붙이는데, 저는 8번 원평스톤과 2번 너트프레이는 안 본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보병권 전력으로 안고 가보고 싶은, 딱 3마리로 압축을 해보고 싶어 때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동절기 경마를 맞이해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 일요 경마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강타쌤 물러갑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잘하십시오. 강타쌤 물러가겠습니다. 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고배당 단통 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